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어제 라이브로 함께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의 시작을 알리는 의회 합동연설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 그때는 몰랐지만 제가 또 다시 들어보고, 이 트럼프의 외교 화법이 있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화법이 있는데 이거를 좀 빗대서, 그리고 트럼프의 책을 읽어보시면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에 그런 속뜻 그런 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빗대서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오전에서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 그제 밤에는 라이브에서 그런 이야기도, 또 그리고 특별한 분이 오셔서 이야기해 주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더 기대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혹시 라이브를 안 보신 분들은 다시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라이브를 오래오래 이렇게 살려놓지는 않기 때문에 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 보시면 후회할 장면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때 라이브를 함께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텐데, 정말 이게 트루먼 쇼인가 싶은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거는 뒤로 하고, 트럼프가 지금 오전이죠. 어제 오전이죠. 거의 2시간 정도 되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는 연설을 진짜 종이 한 장 안 보고 의회에서 하셨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이 영상에서 다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요약을 하면서 가겠지만, 혹시 한번 풀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한국에 대한 내용이 몇 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먼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미국에 비해서 이 한국이 관세를 무려 4배나 더 뜯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한 그런 언급도 많이 했지만,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알래스카 개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연설 전에도 기사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바로 조선업이죠. 한국에서 이제 배를 만드는 기술, 그 조선업이 우리나라가 진짜 넘버원이에요. 이게 과장이 아니고 세계 1등인데, 이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거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조선부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조선업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미리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조선업이 왜 한국과 이제 관련이 깊냐면요, 조선업이 일단 1등이 우리나라입니다. 뭐 과장할 것도 없고 1등이 우리나라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환화오션이라고 하는 기업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등, 이게 배를 만드는 기술에서 굉장히 탁월한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대단해요. 뭐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참 이런 기술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팔아먹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뭐 할 말은 많지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런 굵직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또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저도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듣기 전에는 이제 막 그냥 반 진담 반 농담으로 그냥 큰 거 온다, 여러분, 막 이런 분위기가 또 있었고, 왜 그랬냐면, 이런 분위기가 왜 형성이 됐냐면, 트럼프가 직접 그랬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본인의 SNS에다가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큰 거 온다.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큰 거 온다, 있는 그대로 말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또 폭스뉴스나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또 한국어 동시 통역도 해줬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많은 애국 시민들이 좀 보시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또 아무튼 이렇게 시간을 내서 좀 다시 들어보고요. 그동안에 트럼프가 여러분 외교에 있어서 그 화법이 있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화법이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직설적이지만 뒤에서는 다 계획을 해놓고, 그리고 이 배경을 어느 정도 뿌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터치만 하는 그런 화법들이 있는데, 트럼프의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즉흥적으로 한 말처럼 보여요. 트럼프가 하는 말들이
진짜 막 그냥 막 지르는 그런 스타일로 이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한국 언론은 그걸 그대로 받아서 쓰죠. 트럼프가 또 뭐 이렇게 굉장히 미치광이 같은 말을 했다, 막말을 했다, 뭐 여성에 대해서, 뭐 흑인에 대해서 이렇게 막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쓰는데, 사실 트럼프는 그런 막 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조차도 사실은 다 계획을 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한 점들을 좀 고려를 해서 여러분 연설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우리 구독자님들과 일종의 좀 노가리를 까면서, 속된 말로 노가리를 까면서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그 이전부터 여러분, 한번 어떤 배경을 가진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가 사임을 했었죠. 근데 그 이전부터 해서, 사실 그 트럼프가 당선되고, 트럼프가 캐나다에게, 너네 그냥,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이런 식으로, 당시에는 그냥 이제 막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러한 어떻게 보면 관세와 트럼프 스톰이라고 부릅니다. 트럼프 폭풍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면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그런 폭풍에 못 견디고 결국 트루도 총리가 여러분 사임을 했습니다. 일종의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이 한 나라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그 옆에 있는 바로 그 캐나다라는 국가에 정권이 교체되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유럽 몇몇 국가도 지금 우파 정당으로 많이 교체가 됐는데, 애초에 여러분 이 트루도라는 사람이 잘 하지는 좀 못하긴 했어요. 계속해서 친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이민 가기 좋은 나라, 뭐 이렇게 캐나다가 항상 순위권에 오르고 그랬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물가도 많이 엄청 올랐고요. 캐나다 내부 경제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좀 저자세 외교를 많이 좀 보여서 트럼프가 아니고 그 캐나다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원성을 샀던 사람이 바로 트루도 총리입니다. 결국에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 트루도 총리가 사임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일종의 도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 워딩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도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이 사람이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년을 한 사람인데 갑자기 트럼프가 당선되고 사임을 한다고요? 이걸 그냥 여러분 시기가 겹쳐서 우연이다, 이렇게 보는 건 저는 사실은 좀 비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그 콜롬비아 관련해서도 그 이민자 송환을 놓고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콜롬비아랑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좀 신경전이 있는 국가가 콜롬비아였어요. 너네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라, 트럼프는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안 돌려보내면. 이러니까 콜롬비아가 처음에는 안 들었어요. 막 맞불 관세를 한다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 콜롬비아 그 작은 나라가 맞불 관세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막 본인들도 25%를 하겠다 이러면서 막 대들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얼마 간 것도 아니에요. 9시간 만에 9시간밖에 안 지나서 콜롬비아가 항복을 했고요. 이민자를 본국으로 데려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관세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말하면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일반적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호무역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전 세계 1등 국가고요. 그 달러라는 엄청난 그 화폐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각종 뭐 제조업, 반도체, 뭐 각종 그러니까 빼놓을 게 없는 그냥 명실상부 세계 1등의 국가인데, 이러니까 더 관세라는 그 무기를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도 각종 연설에서 관세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단어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 연설에서도 그 민주당을 아주 많이 저격을 했죠. 그리고 말할 때마다 조 바이든 이런 식으로 계속 언급을 했는데,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아무튼 관세 이야기하다가, 이게 사실 콜롬비아에 부과를 한 게 처음에는 말만 25%였는데, 그 뒤에 이어서는 말 안 들으면 너네 일주일 내에 25%에서 50%로 관세 올릴 거고, 와, 여러분 50%는 진짜 빡센 거예요. 그리고 콜롬비아 정부 인사와 지지자들 미국 비자 취소시킨다. 비자 취소.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말 많았는데, 그리고 콜롬비아의 모든 국민의 화물 세관 검사 빡세게 할 거다. 훨씬 빡세게 할 거다. 그리고
금융 제재를 전면 시행할 거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 관세 25%도 말도 안 되는 건데 관세 50%에 금융 제재, 세관 검사의 비자 취소에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바로 이제 깨갱하고 콜롬비아에서도 이제 항복을 한 거고요. 그리고 뭐 멕시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그 중국산 제품들을 미국에 우회 수출하는 나라로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제 지목이 된 건데, 콜롬비아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그 멕시코에 미국이 그 현상금 265억을 걸고 무려 40년 동안 쫓아오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유튜브에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그거 있죠. 그거 파는 사람. 네. 그 두 글자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진짜 40년 동안 쫓았어요. 40년. 여러분, 40살이 안 되신 분도 많으시죠. 네. 근데 40년 동안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트럼프가 이 문제 개선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멕시코산 모든 제품에 또 25% 관세 때리겠다 하니까 바로 잡혔어요, 여러분. 바로 잡혔어요. 아니, 참 이상한 게 40년 동안 못 잡던 게 바로 잡혔어요. 이 정도면 안 잡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멕시코도 바로 트럼프의 입맛에 맞게 이제 스탠스를 바꿨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대표적인 우방국이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우리 이승만 국부 대통령님께서 정말 엄청난 업적으로 이걸 체결해 주셨고, 이후에 지금 70년 이렇게 70, 80년 넘게, 거의 80년 되게 우리가 이제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먼저 요구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협상의 거의 달인이죠. 네. 사실 아래 이야기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는 여러분 이미 다 드러난다고 보시면 돼요. 말 안 들으면 관세 더 올리겠다. 이런 의미도 사실 내포된 겁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요. 현실적으로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미 저는 연설 전에 다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북극 항로를 지원하라는 의미에서 선박 제조 협조를 요청한 것이 바로 그 골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바로 K조선업, 이게 여러분 세계 최고거든요. 세계 최고예요. 단순히 그 군대에서 사용하는 함선 말고도 정말 산업을 위한 그런 배들 있잖아요. 일종의 쇄빙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정말 잘 만듭니다. 저는 진짜 세계 최고예요. 참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발전시키고 이어서 이렇게 쭉 이어온 우리나라인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협조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2월 27일입니다. 벌써 좀 됐죠. 한미 조선 협력 본격화가 이제 되었고, 공식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이미 나눴습니다. 이미 나누고 그걸 트럼프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말한 거예요. 조선업을 언급한 거예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랑 하워드 러트닉이라고 하는 미국의 장관이, 산업부 장관이죠. 미국 상무부 회의실에서 이미 면담을 마쳤습니다. 네, 러트닉은 여기서 한국에 LNG 탱커와 쇄빙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선업 협력을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LNG선이 무슨 배냐 하면, LNG 같은 경우는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 탱커라고 해서 액화 천연가스 유조선이에요. LNG선이.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 이 LNG를 수송하는 전문 선박이에요. 이게 군사 어떤 함선과는 좀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만, 이게 그 저온 단열 탱크가 선체 내에 몇 개 갖추고 있어야 하고, 내부에는 극저온의 LNG가 충전되는 방식인데요. 이게 그 LNG, 액화 천연가스만을 전문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선박입니다. 이게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배고 그냥 배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조선업, 딱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간단하고, 그거를 넘어서 지금 트럼프의 대통령이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게 뭐죠? 트럼프가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게 뭐죠? 바로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이에요. 에너지 패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완전히 미국 쪽으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내기 위해서는 바로 한국의 조선 기술, 배를 만드는 이 기술이 너무나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네, 여러분 이걸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이러한 움직임은요, 이재명의 움직임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3월 6일 오늘이죠. 갑자기 이재명이 부산을 찾아서 북극 항로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총력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갑자기요? 네, 우리도 우리지만 저쪽,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시국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의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곧 선고가 다가오는 이 날에 정말 이 중요한 시국에 갑자기 이재명이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해서 심지어 김민석, 전현희, 이재명은 말씀드렸고 전재수 등 지금 최상목에 대해서 계속 압박하던 친명계 의원들을 데리고 북극항로라는 키워드를 띄우면서 이렇게 간다고 하네요. 누구를 뭐라고 하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볼수록 이 문제를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국내 정치적으로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트럼프가 정말 많은 힌트를 줬습니다.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봐야 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런 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조선업 말고 철강에 대한 것도 있었죠. 뭐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트럼프가 한국을 미워해서 또 한국을 저격하고 한국을 때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대부분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이에요. 심지어 이건 바이든 때 이루어진 겁니다. 바이든이 봐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건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인상 및 중국 조선업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또 미국과 트럼프를 악마화하면서 우리나라 트럼프가 안 도와준다. 너네 우파 너네들은 트럼프만 그 뒷구무늬만 쫓아가는 그런 황당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는 너네 버렸다. 라고 이렇게 한국 언론에서 여론을 조성합니다만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해요. 이건요 여러분 한국을 때렸다기보단 중국의 원자재를 우회적으로 수출하여 이득을 얻는 그러니까 일종의 중국에 하청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측면을 차단해버린 겁니다. 그게 한국 제품으로 둔갑이 되는 걸 막아버린 거죠. 이게 뭐죠? 우회 수출이죠. 멕시코와 캐나다를 틀어 막았던 트럼프의 정책 우회 수출입니다.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가 85%. 와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관세입니다. 알루미늄 열선 그리고 케이블 연선 케이블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52.79% 상계 관세 33.44% 여러분 이렇게 85% 이상을 때려버린 거예요. 이게 뭐죠? 하지 말라는 거죠. 중국에서 원자재 수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회 수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딱 보면 나오죠. 여러분 좀만 이렇게 국제적으로 보시면 답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캐나다도 우회 수출, 멕시코도 우회 수출. 이런 것 때문에 철퇴를 맞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상 이렇게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그림을 보고 여러분 트럼프가 지금 한국에 원하는 건 다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3월에는 어제 방송에서도 소개된 폭스뉴스 출신의 이번에 새롭게 부임한 미국의 국방부 장관 피터 헤그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방문할 것으로 저는 뭐 거의 확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조선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모로 여러분 지금 한국은 미국은요 한국을 버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해 보여요. 정황을 볼 때 너무 당연해 보여요. 많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국의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 뭐 어떻게 이렇게 언급이 하나도 없냐 뭐 큰 거 온다더니 뭐 하는 거냐 하지만 이렇게 큰 그림을 보셔야 하고 트럼프의 전략적인 외교 파트너로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맞겠습니까? 이재명이 맞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히 그리고 명백히 드러나는 이야기죠. 네,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방문을 하고요. 물론 그 전에 또 이제 한국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여러분 미국의 악마화 가 시작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강자, 우리나라는 피해를 입는 약자. 이 프레임을 분명히 저쪽에서 또 만들 거예요.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이거 가지고 협상을 하겠죠. 미국 쪽에서. 당연하죠. 미국 쪽에서도 협상을 하겠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 뭐 이런 카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거 가지고 매번 협상을 해왔습니다. 미국은.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반미 정세를 부추기고 우리나라 세금 뜯어먹는 사람들로 미국을 만들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만들 겁니다.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미국 측에서 카드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한국 언론과 저쪽에서는 이걸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할 거예요. 여러분 100%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주도하는 질서가 새롭게 재편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요. 우리나라는 새로운 경제 호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네. 힘들었던 조선업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휩쓸 수 있는 기회가 올 거고요. 미국의 강력한 파트너로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국뽕 유튜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거 굉장히 정황이 있는 이야기고요. 단순히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인 걸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님도 알고 계신 게 저희보단 많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매슐랩 이야기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측도 당연히 우리보다, 어찌 보면 윤 대통령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쪽이 미국 쪽이겠죠. 그리고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그걸 다, 패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트럼프가 왜 연설에서 윤 대통령님 언급을 안 하냐? 한국 언급 왜 안 하냐? 한국 왜 안 도와주냐? 우리나라 이렇게 심각한데. 뭐, 여러분 그런 마음도 저도 100% 이해합니다. 저도 당연히 한국 사람이고 자유우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만 좀 크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내용이 살짝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무쪼록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앞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곳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목소리 내주고 결국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계몽이 돼야 됩니다. 지금 많이 깨어나긴 했습니다만 더 목소리 내주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 만들고 라이브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채널에 진짜 그 지속하는 데 있어서 정말 조금이라도 정말 큰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 조금 길어졌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